자, 이제 264페이지에 보시면 재평가 모형 있어요. 재평가 모형.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두 가지 모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원가 모형이죠. 원가 모형. 하나가 이제 재평가 모형이죠. 취득하게 되면 두 가지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산의 분류대로 토지에 대해서 원가 모형을 선택했다. 그러면 쭉 일괄적으로 적용하시는 거고요. 자, 건물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모든 건물에 대해서 재평가를 쫙 적용하시는 거예요. 원가 모형은 어떻게 적용하는 거라 그랬냐면 원가 모형은 취득원가에서 이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면 그게 막 쌓여서 재무상태표로 가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 그랬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손상이 발생하면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그 손상차손의 누적액이 손상차손 누계액이라 그랬죠. 그 손상차손 누계액이 있으면 자, 걔도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원가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가보면 이렇게 표시된다 그랬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렇게 인식이 되고 이렇게 측정되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으면 거기서 빼죠. 이렇게. 자, 손상차손 누계액도 있다면 이렇게 뺀다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순액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 이게 뭐냐면 원가 모형이에요. 원가 모형. 자, 재평가 모형은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인식하는데 얘는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뭐냐면 매년 일정 시점에 그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예요. 매년 일정 시기에 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예요.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부금액하고 공정가치의 그 차액을 평가이익, 재평가잉여금, 평가이익이 이제 재평가잉여금이에요. 뒤에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그 재평가 손실 이렇게 해서 인식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재평가 모형이에요. 그 264페이지에 첫 번째 줄을 보시면 그 재평가 모형에서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공정가치를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차이가 나야 돼요. 중요하게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다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걸 내요.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만약에 중요하지 않으면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고 문제를 내면 걔는 재평가 모형을 내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원가 모형이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것만 낼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서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를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쉽게 내려고 이제 보고기간 말에 항상 공정가치로 평가하지만 사실은 그냥 매년 일정 시기에 기업이 그냥 하고 싶은 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자 6월 16일이다. 우리는 이날에만 하겠다. 그러면 매년 6월 16일에만 하면 돼요. 일정 시점에. 그러니까 그 보고기간 말 항상 보고기간 말에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문제를 풀 때 방금 말했다시피 계산 문제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유형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토지를 해봤다고. 토지를 샀어요. 토지. 예를 들어 토지를 구매했다. 그러면 토지의 취득원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주고 샀다 그러면 이렇게 10,000원의 취득원가를 이렇게 표시할 거 아니겠어요? 토지는 상각자산이 아니죠.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1년이 지나도 요 10,000원의 선을 유지할 거라고요. 이렇게. 자, 여기가 X1년, 여기가 X1년 초, 여기가 X1년 말이라 그러면 그 가치가 그대로 올 거라고요. 감가상각이 되지 않으니까. 이 시점에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예요. 공정가치로. 예를 들어 X1년 말에 공정가치가 12,000원이었다고 해보세요. 공정가치가. 그러면 2,000원의 가치가 늘어났잖아요. 얘를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한다고요.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그래요. 얘는 당기 손익 처리하지 않고요. 기타 포괄 손익 처리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자, 당기 손익을 적고 그 밑에 기타 포괄 손익을 적죠. 근데 요 밑에다가 기타 포괄 손익 항목에 재평가 잉여금 2,000원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재평가 항목으로 저기 기타 포괄 손익 항목으로 보고한다. 이 기타 포괄 손익의 항목이 재평가 잉여금은 이 누적치가 어디로 가냐면 재무상태표로 가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에 기타 자본 구성 요소로 가요. 기타 자본 구성 요소에 재평가 잉여금 해갖고 누적이익이 막 쌓여요. 그러니까 기타 포괄 손익의 항목들은 나중에 다 재무상태표로 가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기타 포괄 손익 항목으로 다 분류가 되면 그게 다 재무상태표로 간다고요. 자, 그런데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을 수도 있죠. 낮을 수도 있어요. 뭐 항상 높으라는 법은 없죠. 만약에 낮으면 그 다음 연도에 이렇게 왔는데 그 다음 똑같이 X 1년 초에 이렇게 10,000원 주고 샀는데 이번에는 X 1년 말이 되니까 이게 떨어졌어요. 6,000원으로 공정가치가. 그러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4,000원만큼 차이 나잖아요. 10,000원에서 6,000원을 빼니까 얘는 손실이죠. 얘는 재평가 손실이라고 처리해요. 재평가 손실. 자, 아까 재평가 잉여금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했죠. 그럼 얘도 기타 포괄 손익 하면 틀려요. 얘는 당기 손익이에요. 얘는 당기 손익이에요. 왜 쟤는 기타고 얘는 왜 당기죠? 그러기로 했어요. 그냥 이런 거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요. 그냥 쟤 늘어나면 기타, 손실이면 당기 손익,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이런 걸 파고드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자, 얘를 이제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회계 처리는 좀 이따 얘기하고. 자, 그래서 그 26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있죠. 자,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재평가 이익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더 높은 경우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재평가 잉여금의 과목으로 해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얘 누적액은 어디로 간다고요? 재무상태표로 간다고요. 재무상태표에 가서 누적액을 표시한다. 기타 자본 구성 요소로. 자, 그런데 재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낮다면 걔는 재평가 손실을 과목으로 해서 당기 손익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아시면 돼요. 그거를. 자, 이제 265페이지 와 보시면 이제 얘를 이제 회계 처리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회계 처리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두 가지 방법.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자, 비례수정법이라는 회계 처리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누계액 제거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누계액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 말로만 해서는 잘 안 와닿으니까 숫자로 보자고요. 숫자로. 그래서 265페이지의 그 두 번째 문단 동그라미 2번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 이렇게 보이죠?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장부금액이 100원인 그 기계장치가 있었는데 괄호안을 보니까 취득금액이 200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원이래요. 그래서 장부금액이 지금 100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옛날에 취득을 200원에 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렇게 인식해서 그게 1년인지 2년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1년짜리라고 해보세요. 자, 100이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감가상각을 한 번 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장부금액이 지금 100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는데 그게 보고기간 말 현재 공정가치를 보니까 150이더래요. 공정가치가 이 위에 있는 거죠. 이렇게 150. 그러면 이 100과 150 사이에 50만큼의 차이가 발생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가 뭐라고요? 얘가 늘어났으니까 얘가 재평가 잉여금이라고요.
그러면 장부 금액에는 지금 얼마로 표시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공정가치로 평가를 했으니까 이 100원이 아니라 150원으로 표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150원이 되려면 이 취득원가와 이 감가상각 누계액도 적절히 고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얘를 안 고쳐주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150원이 되겠어요. 그거를 적절하게 수정해 주자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수정할 거냐? 비례수정법은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말 그대로 비례적으로 조정하자는 거고요. 누계액 제거법은 누계액을 싹 다 제거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일단 비례수정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비례수정법. 처음에 변경하기 전에 취득원가가 얼마였냐면 취득원가가 200원이었죠. 저기 이게 평가 전이에요. 평가 전이죠. 자, 누계액이 얼마였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원이 있었죠. 자, 그래서 장부 금액이 얼마냐면 장부 금액이 자 100원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얘를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니까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여기도 바꿔야지. 이렇게. 자, 그래서 평가 후에 보니까 이 장부 금액을 우리가 평가했잖아요. 150원이라고. 이렇게. 후가 뭐였지? 후가? 이거였나?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아닌데? 모르겠다. 이건가? 이거였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150으로 바꿨는데 요 변화의 변동률을 보겠다는 거예요. 변동률을. 그러면 이 변동률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150을 100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되고요. 이 차익이 지금 50이니까 50은 100의 50%잖아요. 50%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100에다가 1 플러스 50% 하면 이 금액이 된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요. 이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로 이렇게 요 비율로 변한 만큼 취득원가와 누계액을 요 비율대로 다 수정하자는 거예요. 그게 비례수정법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도 1.5를 곱하고 여기다가도 1.5를 곱하자 그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200에서 반이 늘어나니까 300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반이 늘어나면 얼마가 되죠? 150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빼보니까 150이 되잖아요. 요렇게 하겠다는 게 비례수정법이에요. 요렇게. 근데 어떤 책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취득원가가 있고 자, 누계액이 있고 장부 금액이 있죠. 변경하기 전에 평가 전에 변경이 아니라 평가 전에 자 200이었고 자 100이었고 그래서 장부 금액이 100이 있었는데 얘를 평가하고 나니까 얘가 150이 되더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비례수정법을 적용할 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책들은 아마 이렇게 돼 있는 책이 있을 거예요. 얘와 취득원가와 누계액의 비율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계액이 취득원가의 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알파에다가 200을 대입하면 100이 나오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이 알파 값을 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0.5 알파는 150. 그러면 알파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저기 300이 나올 거예요. 요렇게 구하자고 써놓은 책이 있을 거예요. 뭐 같아요. 같은데 제가 보충 자료로 나눠드린 거 보시면 보충 자료 드린 것 중에 뭘 보시냐면 재평가 시 감가상각 누계액의 처리 방법 한국회계기준원 교육자료 2013년 5월 16일자 자료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렇게 계산하나 값이 동일한데 만약에 중간에 어디를 보시냐면 나눠드린 자료 프린트물에 어디를 보시냐면 첫 번째 줄 끝부분 재평가 전에 잔존 가치를 바꾼다든지 혹은 내용 연수를 다시 추정한다든지 혹은 감가상각 방법을 바꾼다든지 그러면 요 비율로 계산했을 때와 요렇게 계산했을 때 값이 다르더라. 그런 문제가 실무에서 발생이 됐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이 프린트물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요렇게 계산하면
값이 항상 똑같이 나오는데 요렇게 계산하면 값이 달라지더라. 재평가 전에 잔존 가치를 바꾼다든지 내용 연수를 바꾼다든지 감가상각 방법을 바꾸면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생기더라. 자, 그래서 기준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요렇게 계산하는 거를 이제 추천하는 식으로 이제 써놨어요. 거기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뭐 어느 방법이 옳다고는 제가 얘기를 못해요. 어느 방법이 옳다고는. 저는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기준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얘기를 하니까 교육시키는 대로 해야죠.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시다면 이렇게 계산하세요. 아무튼 뭐 이런 교육 자료가 있다고 보여드린 거예요, 그냥. 저는 그냥 앞으로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그냥 비례수정법을. 뭐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빨리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할 거예요. 어쨌든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얘를 회계 처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회계 처리 해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취득 원가가 200에서 300으로 100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기계장치를 예로 들고 있죠. 그럼 기계장치를 100을 늘리면 되잖아요. 기계장치 자산을 100을 늘리면 돼요. 늘리면 되죠. 감가상각 누계액도 50이 늘었잖아요. 늘리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장부 금액이 늘었잖아요. 왜 늘었어요? 얘 때문에 는 거잖아요. 얘 때문에. 재평가 잉여금 이익이니까 오른쪽에 쓰면 되죠. 요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를 딱 작성해 놓으시고 이 변동분만 딱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자, 기계장치 취득원가가 100 증가, 100 증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50 증가, 50 증가. 자, 얘가 장부 금액이 50 늘었는데 그 원인이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요게 비례수정법이에요. 요게 비례수정법이고, 자, 이제 누계액 제거법 얘기를 해보세요. 누계액 제거법. 누계액 제거법이 심플하고 좋아요. 심플하고 대부분 문제에서 누계액 제거법을 낼 거예요. 자, 취득원가가 평가 전에 200이었고, 자, 100이었고, 그래서 장부 금액이 100이었죠. 이렇게. 자, 근데 평가를 해보니까 이 공정가치가 150이어서 장부 금액이 150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누계액 제거법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없애버리면 돼요, 말 그대로. 이렇게. 그러면 150이 되려면 취득원가가 얼마가 돼야 되죠? 150이 되면 되죠. 심플하죠?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싹 다 지워버리는 거죠. 그럼 회계처리를 해보세요. 회계처리를. 취득원가가 50 줄었잖아요. 그럼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을 줄이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100이 있던 걸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면 되죠? 이렇게. 자, 대차가 안 맞아요? 안 맞는 금액이 뭐죠? 얘죠. 얘. 재평가 잉여금. 요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죠. 요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죠. 요렇게. 요게 이제 비례수정법이고 누계액 제거법이죠. 거기 책의 265페이지에도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다 써놨으니까 복습하실 때 한번 보시면 돼요.